잇몸이 녹아내린다는 말에 덜컥 놀라셔서 누르셨죠? 그래서 어떤 나쁜 습관 3가지를 빨리 고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사실 그 3가지 습관은 단 2단어, 세균과 힘입니다.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, 내가 잠든 사이에 잇몸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과 단돈 3,000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비상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그러면 막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그 잠든 사이에 이 잇몸이 파괴된다는 습관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. 네, 그거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몸을 위협하는 2가지 세균과 힘 중에서 바로 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. 그건 바로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입니다.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할 때 혹은 집중을 할 때 또는 잠을 잘 때 이를 꽉 무는 습관은 식사를 할 때 이를 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긴 시간 동안 잇몸에 전달하게 됩니다. 이러한 과도한 힘은 잇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.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나도 모르게 잠든 사이에 잇몸을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. 2번째 습관으로는 뽀드득 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양치 습관이에요. 양치 후에 혀로 치아의 안쪽 면 한번 만져보세요. 그때 미끌거리는 느낌 혹은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? 그게 바로 세균 덩어리인 치태가 치면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이 치태가 잇몸과 치아 사이에 쌓이게 되면 이 치태 안에 들어있는 세균들이 잇몸에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 염증이 잇몸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원장님, 치아 표면은 사실 빡빡 열심히 닦는 분들 많은데 이 제일 중요한 치주 포켓이라 하나요? 치아와 잇몸 사이를 많이 잘 닦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공략하면서 하면 좋을지.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올바른 양치질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을 텐데요. 그러니까 바스법이라고 하는 양치질 방법을 이용해서 양치를 하는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치아의 겉층을 닦는 게 아니라 치아와 치아 사이,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을 닦는 양치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닦이는 치면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닦일 수가 있습니다. 3번째 습관은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입니다. 우리 사람의 씹는 힘은 생각보다 아주 강합니다. 사람의 치악력은 60kg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내는데요. 이러한 강한 힘이 치아와 잇몸에 계속 가해지면 우리의 건강한 잇몸뼈는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. 원장님, 근데 사실 제가 이런 힘 얘기 들었을 때 이 힘 때문에 잇몸이 내려간다고 뭔가 사실 살짝 의구심이 든다 해야 될까? 그렇기도 하고 이거를 뭐 사실 제가 관리하려고 관리할 수가 있나라는 좀 걱정이 드네요. 우선 꽉 무는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내가 뭐 운전을 할 때, 뭐 운동을 할 때, 혹은 뭐 생각에 빠졌을 때 나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가면서 꽉 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저 또한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어서 최대한 그 꽉 무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또 자는 사이에 꽉 무는 습관도 보통 환자분들이 잘 때 혹은 자기 전에 내가 턱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은지 꽉 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어느 정도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게 뭔가 꽉 물 때마다 내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좀 자각을 해야겠네요. 네, 이 꽉 무는 습관이 이 치주 조직을 무너뜨리면서 잇몸뼈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. 또 치아가 금이 가면서 그 금을 따라서 세균들이 잇몸뼈로 침투를 해서 잇몸뼈에 염증을 만들고 잇몸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갈수록 충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씹는 힘과 잇몸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원장님,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되게 이제 습관에 관련된 것 같은데 아까 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그 3,000원으로 이 잇몸의 어떤 순간적인 응급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실제로 단돈 2-3,000원을 가지고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응급처치 약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. 하지만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셔서 짧은 기간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. 그 정체는 바로 헥사메딘입니다. 입안에 유해균만 골라서 활동을 억제해주는 고마운 가글액입니다.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혹은 부치가 심하신 경우에는 이 약을 이용해서 가글 해주시면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.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물과 1:1로 희석해서 하루 2번 30초 정도 가글을 충분히 해주시고 뱉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특히 불편한 부위가 있으시면 원액을 칫솔에 살짝 묻혀서 부드럽게 그 부위를 닦아주는 것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 가글액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
있습니다. 이 헥사메딘에 들어있는 클로로헥시딘이라고 하는 성분은 항생제 성분으로서 일주일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치아를 변색시키는 경우가 많고요. 또 항생제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내성균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약간의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미각이 좀 바뀐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절대로 장기간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장기간 사용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따라서 증상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 헥사메딘을 장기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원인을 찾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원장님, 근데 이렇게 구강에 안 좋은 습관들이나 지금 알려주신 이 응급처치약을 사용하려면 내 잇몸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? 이거를 느껴야 될 텐데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양치를 하실 때 피가 좀 나는 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잇몸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게 바로 우리 잇몸이 보내는 첫 번째 SOS 신호입니다. 따라서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잦은 잇몸 출혈입니다. 어쩌다 한번 양치를 할 때 피가 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매일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난다든지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잇몸 염증이 있다라고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.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잇몸이 붓거나 잇몸의 형태가 바뀌는 신호입니다. 건강한 잇몸은 굉장히 얇고 선홍빛의 깔끔한 잇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잇몸이 부어 있거나 혹은 그 형태가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잇몸의 형태를 보고도 지금 잇몸이 건강한지 염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가장 심각한 위험 신호인데요.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. 치아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요.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잇몸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치아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당장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.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우리 잇몸을 위협하는 두 가지, 바로 세균과 힘. 올바른 양치 방법으로 세균을 억제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 꽉 무는 습관을 찾아서 꽉 무는 힘이 치아에 가해지지 않도록 습관을 개선해 주시면 우리 잇몸을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. 혹시 주변에 잇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옆집 의사 김민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